네, 지난 금요일장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예,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먼저 장 초반에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이 갭 상승이 몇 퍼센트였어요? 거의 한 4% 넘게 갭이 떴죠. 그죠? 4.5%였습니다. 예, 그래서 장 초반부터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게 됐는데, 자, 신고가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이죠. 그죠?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삼성전자를 봤을 때 이 나와도 너무 많이 나왔다. 이 차익 실현이.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시면은 갭 상승 이후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으로 종가를 마감을 시켰는데 거래 대금이 얼마입니까? 거래 대금이 무려 27조 원을 넘습니다. 27조 원을. 자, 27조 원이면 삼성전자한테는 거의 역대급 최고 거래 대금과 맞먹거든요. 왜 앞에서 이제 신고가 만들 때 요때 발생한 거래 대금 그리고 요때 발생한 거래 대금 전쟁 났을 때 그죠? 거의 수준이 거의 동일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음봉이 뭐 고점 신호다.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매도를 했는지 이 범인, 자, 매도 범인부터 찾아보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 정말 여기에서 쌍고점으로 추세가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자,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매매 동향을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잡혔습니다. 물론 기관 외인이 매도한다는 건 뭐 좋은 신호는 아니죠. 왜냐면은 이 고점에서 물량을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시그널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렸죠. 자, 수급 분석을 할 때는 뭐 하루 매도했다고 해서 하루 팔았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다. 항상 팔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팔았는지, 많이 팔았는지, 적게 팔았는지 그 수급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제 230만 주를 매도를 했거든요. 자, 230만 주면 여러분들 많이 판 겁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판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기관들이 매수할 때 물량 보면은 뭐 400만 주, 그죠? 또 여기서도 뭐 500만 주, 400만 주 이렇게 매수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에서 매집한 물량 대비 200만 주면은 그렇게 많이 판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뭐 고점을 형성할 때는 막 1,300만 주, 1,400만 주 이렇게 대량 매도를 퍼부었거든요. 그래서 300만 주를 매도했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주 있잖아요.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모멘텀들이 많아요. 모멘텀들. 자,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실적 발표가 또 잡혀 있습니다. 6월 24일 날. 그래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게 되면은 또 앞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어떤 또 예상치가 다시 또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더 큰 거는 바로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의 이제 주주총회죠. 주주총회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와 함께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된 어떤 투자 심리가 다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주총회를 열게 되면은 이제 주주들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어떤 기업이 자기 회사 나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부분 주주총회에서는 앞으로 뭐 긍정적인 사업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장에 지난 금요일장에 있었던 음봉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오고 변동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죠. 제가 매일같이 삼성전자 촬영하면서 계속 기회를 잡아보자, 기회를 잡아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일단 월요일장이 우리에게 좋은 저점 매수계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가 흐름을 함께 좀 예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의 매수 타점을 잡고 또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최대한 고점,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집중. 네,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삼성전자의 추세부터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최근 추세 보면은 좋았죠, 사실.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추세를 타면서 상승이 나오다가 지난 금요일장에 장중 투매가 발생되면서 그죠? 보면은 투매가 발생되면서 이 추세를 이탈했단 말이에요. 이탈했죠. 그리고 여기 저항이 됐던 자리 있잖아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저항이 됐던 자리도 어느 자리냐면 자, 이렇게 추세를 쫙 그거 봤을 때 추세선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반등했던 자리.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왔던 자리. 요 자리가 저항이 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요걸로 할까요?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그죠? 추세를 그어 봤을 때 추세선을 이탈했다가 요 이탈했던 자리에 올라왔는데 회복을 해줬는데 여기서 다시 밀렸단 말이에요. 주가가. 다시 밀렸어요. 이 뜻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추세를 그을 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서 상승 추세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깨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저점을 높여야 되는데 깨진 거예요. 깨지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자리. 그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지는 자리에 봉착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월요일 장 초반에 또 이렇게 주가가 한번 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침에 막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급하게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빠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다렸다가 다시 추세를 돌리는 자리를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잡았던 자리들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이때도 하락이 여기서 자 보세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추세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여기에서 이탈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추세가 꺾였죠. 추세가 꺾였는데 여기서 보면은 다시 추세를 돌파하면서 뭐야? 방향을 돌리는 이런 구간들이 나오거든요. 돌리는 구간들. 그래서 방향을 돌리고 나서 두 가지 타점을 잡는 겁니다. 자, 방향을 이렇게 돌리고 나서 돌파할 때 있죠. 추세를 돌파할 때도 우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추세 돌파 이후에 앞에 있는 매물이잖아요. 이 매물을 한번 소화했다가 쌍바닥 만들고 가는 패턴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세 돌파 그리고 쌍바닥 이렇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잡아보는 거예요. 일단은 시나리오를 잡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에 만약에 주가가 밀리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더 빠질 수 있으니 충분히 기다렸다가 매도 물량이 멈추는 순간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지난 금요일장 같은 경우도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자, 매도 물량이 어때요? 계속 늘어났죠, 밑으로. 자, 거래량은 위로 자꾸 쳐줘야 돼요, 사실. 거래가 자꾸 위로 쳐줘야만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시장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오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호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가 보면은 지금 매수 대기 물량의 호가가 진짜 많잖아요. 이게 문제거든, 지금. 이게 문제야. 왜? 여기에 물량이 쌓여 있으니까 위로는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자꾸 밑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왜 거래가 많이 쌓여 있을까요? 정말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아니요. 빠질 거라고 예상되니까 이렇게 걸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당장이라도 오를 것 같으면은 이렇게 주문 걸어놓지 않죠. 어떻게? 시장가로 그저 삽니다. 시장가로 매수해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밑으로 사면 안 돼요. 이렇게 걸어놓어서 사면 안 돼요. 이런 호가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시장가로 매수가 치고 올라가면서 거래도 위로 올라갈 때,
그죠? 그때 우리가 반등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매도가 이렇게 나올 때는 기다려야 돼요. 괜히 이거 잡겠다가 손실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매도는 돈이 들어오면서, 돈이 들어오다가 이제 매수가 멈추는 시점 있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쨌든 이제 조정이 나오면은 이 앞에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다 뭐야? 저항이 되는 거거든요. 매물이 되는 거예요, 매물. 그러면 이 매물을 뚫어줘야 돼요. 이 매물을 다 소화를 해줘야 돼요. 그만큼의 거래가 터져줘야 됩니다.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 점을 보면서 우리가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다가 이 매수의 힘이 약해질 때쯤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을 때 이제 세력들이 매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래원과 그죠? 수급 체크하면서 매도 대응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모멘텀이 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뭐 24일이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월요일장, 화요일장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고 매매 동향을 가져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삼성전자의 이제 매수 타점 그리고 추후에 매도 타점이 나왔다고 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죠? 잠깐만요. 전화번호 모르시니까 여기 좀 남겨드릴게요. 보이시죠? 010-7908-3845입니다. 여기다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삼성전자니까 네, 삼성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주말 안에 남겨놓으시면 좋겠죠. 우리가 월요일장, 화요일장 바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뭐 댓글도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뭐 뻔하긴 하지만 종목, 아니 도대체 다음에 갈 종목이 뭐냐? 라고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 종목이라는 게 사실 뭐 다음에 바로 뭐가 가요? 뭐가 가요? 이거를 맞춘다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제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저 혼자 하겠죠.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차례, 그냥 내가 좋은 종목을 찾아놓고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게 맞다. 좀 마음은 조급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차례를. 그러면은 그 전에 내 차례가 오기 전에 먼저 좋은 종목을 선취해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준이란 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 어떤 종목이 꼭 나에게 내 차례를 줬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꼭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종목은 주가의 바닥에서 일단 턴어라운드, 상승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관 외인, 이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잡혀 있고 무엇보다도 실적 부분.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이면 또 시대 정신, 지금 이 시장에 어울리는 종목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드는데 실적 모멘텀을 받는 종목으로 또 이렇게 삼박자가 맞는 종목으로 제가 종목을 한번 찾아놨어요. 그래서 요거 받아가셔서 다들 또 좋은 수익들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 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자,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예,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예,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예,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7908-3845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종목의 이름과 또 얼마에 매수하고 또 얼마에 매도해야 될지 이 목표가까지 또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에게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 영상 또 자주 찾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